오영환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30의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 동반 입당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내일 오 의원의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후 설 의원과 오 의원의 입당식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오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상임 고문의 수행실장을 지낸 친이낙연계입니다. 두 사람이 입당하면 새로운 미래는 선거 보조금 수령 기준인 5석을 충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미래로 합류를 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의원이 이재명을 비난할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하면서 증오정치의 환멸을 느꼈고 새미래가 대안이다. 불출마는 유지한다.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죠. 22대. 새로운 미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합류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영환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1대에서 소방관이었다가 국민영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의정부에 지원을, 의정부 갑인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문희상 아들을 밀어내고 금수저를 어떻게 보면 밀어내고 당선된 그런 의원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렇게 자기가 공천을 받으면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재로 영입을 해준 그 민주당을 일단 배신하고 탈당을 해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늘 민주당 탈당하고 이낙연 상임고문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다. 5호는 여기서 이제 공동선거대책위원을 맡는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개인의 사당화,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비난하며 더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생각, 의견을 말하던 이들은 대부분 배제, 제거의 대상이 됐다. 그게 불만이고요. 그토록 자랑하던 공천 시스템 원칙을 버리고 특정 의도에 남용될 수 있음을 의심받고 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수차례 반성하고 사과했던 위성정당, 이번 총선에서 동의할 수 없는 정치 세력과 야합하고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통로 같다. 민주진보 세력과 이렇게 결합하는 게 그게 야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현역 의원으로 오늘날 정치 현실의 책임을 가장 먼저 느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있고, 지난해 4월 22일 작년에 총선에 22대 올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자기가 다시 국민곁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과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약속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지하며 몸담았던 민주당 원망하고 저주하지는 않겠다.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부디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다운 모습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나가는 마당에. 오늘 저는 저의 남은 정치 인생을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하고자 한다. 이제 민주당을 떠나서 이낙연계, 친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하는 거고,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지켜온 철학, 가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이 가능성의 씨앗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국민께 호소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떠나면서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자, 다른 데서 보면은 이 오영환 의원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경기 의정부갑 현역 의원으로 일찌감치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이 자기가 물러나면서 빈 자리를 이제 전략공천위원회 전략경선 방침에 반발을 한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문희상 아들하고 경선을 치를 때도, 이때도 원래 의정부 갑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문희상 아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오영환을 전략 공천을 하면서 인재를 영입하면서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영환이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선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자기가 의정부 갑에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자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천을 해줬고, 어떻게 보면 은덕을 입은 거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이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자리가 비었고, 거기에 또다시 영입인재 1호인 민주당 쪽에서는 박지혜 변호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입인재. 자기하고 또 비슷한 케이스로.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여기 그동안에 지역구에 또 남아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 지휘장이 경선을 치른다고 전략공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공관위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민심도 또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가 영입인재 1호라고 해서 박지혜 변호사를 완전히 꽂아놓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론과 이 영입인재 이 변호사 박지혜 변호사가 충돌할 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경선을 치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히 오영환 의원이 어떻게 이거를 반발할 수 있는가? 자기가 자기도 4년 전에 영입인재로 오영환 소방관과 문희상 아들의 이렇게 경선을 치르면서 자기가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그 경선을 이거를 문제 삼고 반발할 수 있나요? 이 오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이 첫 번째로 영입한 인재를 각종 논란과 또 지역 당원 여론 분열의 중심에 있는 30여 년 조직을 일궈온 아버지를 둔 문희상 인사와 문희상 아버지 문희상을 둔 인사와 경선을 치르게 하는데 어떤 전략적 판단이 담긴 것인가? 당연히 전략적 판단이 설 수밖에 없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 30년간 조직을 일궈온 아버지 문희상 국회의원의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그 캐퍼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당원을 따르는 많은 그 지역 당원들 있잖아요. 논란이 있으면은 지역 그 민심과 또 박지혜 변호사를 경선을 해서 거기서 경선을 치러가지고 이기면 되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경선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의정부의 자랑스러운 후보 모시고 민주당 승리를 일군 뒤 떠나는 게 마지막 자기의 바람이긴 하지만 자랑스러운 후보가 뭡니까? 경선에서 일방적으로 내려꽂는 게 오히려 문제지 경선에서 승리하는 거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후보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경선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자기가 4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은 그러면 자기는 맞는 것이고 지금 이 박지혜 변호사하고 문희상하고 아들하고 경선 붙는 게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보세요. 경기 하남시에도 공천을 신청한 예비 후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남과 하남을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당시 당 영입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를 전략 공천한데 반발해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미애가 누굽니까? 그리고 여론이라는 게 국민 감성이 추미애와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이사 이런 분들은 국민적인 또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예비 후보들이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밀려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당 후보들과 싸우게 될 때 당선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밀어야 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예비 후보 쪽이 이날 통화에서 하남시 선거구 두 곳에도 모두 경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데다 지역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입 인재들도 경선을 치르는 지역구가 있는데 왜 하남만 내리꽂듯 정략 공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였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경선까지 기회조차 부여하면 좋겠지만
이제 뭐 추미애 의원이라든가 이 김용만 의원이 있는데, 김용만 후보가 있는데, 추미애 장관도 원래는 광진에서 나가기만 하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광진에도 다른 후보를 내세우고, 민주당에서 원래 자리로 광진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추미애를 광진에 보내지 않고, 지금 그쪽에는 고민정에게 물려줬잖아요. 깨끗하게. 추미애도 물려줄 때 추미애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의 입장을 위해서 자기가 물려놨고 고민정에게 물려줘가지고 최고위원까지 된 거 아닙니까? 추미애도 그랬었어요. 자기도 억울한 입장이지만 당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자기 뜻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하남시에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했고, 김영환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영환 후보가 이제 임기 3개월 남기고 지역 사무실을 폐쇄해서 또 논란도 있습니다. 임기가 아직 석 달이나 남아 있는데도 지역 사무실을 폐쇄해서 일부 지역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불출마 선언까지는 좋지만 지역 사무실 폐쇄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는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의원에게 의정부가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역 사무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지역 유권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전했고요.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직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인데, 임기를 지금 석 달이나 한창 남기고 지역 사무실을 폐쇄하면은 도대체 지역 민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굉장히 분노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여기에 대해서 불출마 선언 이후 후원금이 더 들어오지 않아 재정적인 문제가 컸다. 사무실비가 계속 뭐 수백만 원씩 나가겠죠. 그래서 건물주 요구에서 부득이하게 뭐 연체가 되니까 정리했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국회의원이니까 뭐 후원금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고, 그죠? 3개월 동안 남은 거는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는 그 세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서 그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당에서 의정부 갑 지역이 전략 지역구인 만큼 지난달 후보를 정할 줄 아는데 계속 미뤄졌다. 그래서 그 결정이 조금 빨랐으면은 폐쇄 결정까지는 뭐 하지 않았겠지만, 이것도 민주당 쪽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규칙 사유는 인정한다면서 당원들께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만 가득 차고 폐쇄를 하면서 당원들의 반발을,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영환 후보. 이 오영환 후보가 새로운 미래로 입당을 하면서 서른 의원과 오늘 함께 입당을 하면서 5명의 현역 의원을 충족을 시켜가지고 선거 보조금, 당에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비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낙연계, 친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어서 이쪽에 합류를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게 되는데, 하여튼 뭐 새로운 미래, 뭐 당 요건을 갖추고 뭐 보조금 지원 받고 뭐 이렇게 뭐 새로운 세력을 모아 가려고 하고, 또 뭐 민주당에 대해서 뭐로 가타부타 뭐 말은 안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고 이게 떠나는데, 분명한 거는 민주당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다른 당으로 갈아탔다는 게 이게 문제죠. 자기를 4년 전에 소방관에서 국회의원으로까지 인정해주고 뽑아준 게 누굽니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에 누구가 뽑아준 게 아니라, 그때도 민주당의 전략 공천에 의해서 새로운 인재로 영입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시스템이 자기를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민주당의 현재 그 시스템과 민주당의 그 은덕을 입은 거를 은혜를 갚아야죠. 원수를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오영환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뭐 그 선택은 존중하겠지만, 민중의당에 대한 배신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당을 살리기 위해서 친이낙연대로 붙었다는 이런 거는, 이 정치적인 꼬리표는 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오영환이 소방관으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번복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나선다 한들, 누가,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오영환을 뽑아주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4년 전에 소방관에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각오가 뭡니까? 소방관은 현장에서 뛰지만은 소방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소방관들의 그 열악한 뭐 그 보수라든가 그런 수당 같은 거 이런 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 소방관들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소방관들의 복지를 향상을 위해서 뛰겠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럼 그 일을 계속 그 1년 하고 말 게 아니죠. 계속해서 그 소방관과 같은 그런 열악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민의를 대변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 4년 임기 마쳤다고 해서 임기 마치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자기를 밀어줬던 민주당과 또 자기를 지원했던 지지했던 지역 구민들 그리고 민주당원들 그리고 3개월 남겨 폐쇄해서 불만을 가득한 이런 사람들의 이 배신감 이런 거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 행동이 저는 제가 볼 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당을 배신하고 자기 생각과 또 이낙연의 생각을 따라가는 새로운 미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떨거지들과 함께하는 그런 오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선택에 따른 자유는 뭐 있지만 책임은 져야죠. 이제 오영환은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면 안 되고요. 뭐 새로운 미래당에서 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겠지만은 뭐 그거 가지고 뭐 지역에서 얼마나 표를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함께 뭐 멸망을 뭐 명운을 같이 함께 물론 걸었는데 그렇게 뭐 국민들의 지지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지 않고 멸망해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말하면 배로 말하면은 침몰해 가는 배 그리고 미래가 불통하는 배에 올라타 가지고 열심히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제 모여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거기엔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불안한 미래가 있고 새로운 미래 앞에는 암초가 많이 걸려 있고 전 국민들의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미래와 함께한 오영환 후보는 안타깝게도 오영환 의원은 이제 이번을 끝으로 정치판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뽑아준 당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은 다시는 뽑아주면 안 돼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이 오영환이 정치판에 나서게 될 때 절대 지지하지 말고요. 이런 사람은 뽑지 말기를 바라고 오영환 의원은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서 소방관의 임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영웅으로 그냥 순수하게 국민의 영웅으로 소방관 영웅으로 남고 어려운 사람들 현장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정치판에 기어 들어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좋아요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관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은 감히 결코 영웅을 꿈도 꾸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에 꼭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국민들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꼭 들어가야만 하는 예산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정치, 그 정치가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예, 부러움을 담아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사람, 좋은 정치. 그 앞에 좋은 사람으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예, 방문증 떼고 받으시라는데요.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 나가시는데요. 현재 영입위원장 이해찬 당대표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방관으로 살아온 32살 청년 오영환입니다. 저는 10년째 화재, 구조, 구급, 최일선의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소중한 생명을 구해내고 지켜내겠다는 그 꿈을, 그 소명의식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